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부터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우리 이슈가 없는 와중에 또 우리가 이슈를 이제 만들어주시느라고 노력하고 계신 장동혁 대표입니다. 8박 10일이에요, 무려. 원래는 2박 4일 일정이었는데 8박 10일로 이제 늘려가지고 갔다 왔는데 일단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도대체 왜 갔냐? 성과도 없이 왜 갔냐? 그다음에 지금 선거 지금 후보들을 바빠 죽겠는데 도움도 안 되고 왜 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차관보를 만나는데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를 만났냐? 근데 누구를 만났는지도 얘기를 안 하냐? 뭐 약간 이런 비판들이 나와요. 자, 이 성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성과 없죠. 무슨 성과가 있어요. 하나도 없다. 무슨 하나도 성과라고 없다. 얘기해요.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우리 본인은 지금 중치경인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슨 한 라인을 구축해요. 아니에요? 한 라인을 구축해서 뭐 어떡하라고. 뭐 저기다 전화해서 우리 선거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거기서 도와줍니까? 한 라인이라는 것은 정부 간에 만들어지는 게 한 라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야당과 야당끼리도 한 라인을 구축할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지금 우리 선거철에 지방선거가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뭐 미국하고 한 라인을 구축해갖고 그게 무슨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구축했다는 한 라인이 투명이야. 뭔지는 알 수가 모르겠어. 없어, 뭔지. 예, 무슨 한 라인을 구축했다는 건지 진짜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자, 한 라인이라는 건 위기 상황에서 네. 바로 전화하면 통화가 된 게 한 라인이잖아요. 그럼 한번 전화해봐라. 너 누구하고 할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국무부에 무슨 차관보? 네. 국무부 차관보하고 전화해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통화가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 한들 그게 이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저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네. 왜 저런 수를 두지? 진짜 참 그래요. 의문이다. 그 차관보가 누구냐? 뒷모습만 이 사진에 찍힌 차관보가 누구냐? 지금 이게 딜런 존슨 국무부 대외협력 담당 차관보냐?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냐? 아니면 부정선거론자인 존 밀스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정책 수석 부차관보냐?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서정옥 변호사가 이 존 밀스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했던데 이거 어떻게 누구로 추측해야 되나요? 아니 누군들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 차관보인데 네. 20여 명이잖아요, 거기. 2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차관보가. 25명 되는 차관보 중에 그게 누구이든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근데 그마저도 뒷모습만 공개를 해놓고 지금 무슨 뭐 앞모습 맞추기 이런 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미국에 갈 때 네. 대통령은 못 만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역사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동맹 관계에 있고 현재의 집권 세력이나 정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프로토콜인 거죠. 네. 근데 야당이 폼이 좋으면 가서 부통령은 만나요. 과거에 이회창 총재가 98년도든가 네. 그때 이회창 총재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98년인가 2000년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하여튼 유력할 때였어요. 네. 그때 가서 부시 딕 체니? 정부 때 딕 체니,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럼스펠드 국방장관, 네. 그다음에 그 누구죠 라이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 만났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야당 대표 시절 때도 가서 비슷한 라인업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김무성 대표도 야당 대표 시절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부통령까지는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뭐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외교위원장, 뭐 그다음에 공화당 의장 뭐 이런 네. 사람들, 의회 지도자들을 쫙 만나고 왔는데 이 정도로 이번에는- 차관 보를 만난 경우는 없었군요. 아니 이거는 그냥 개별 의원이 가도 이 정도는 만나요. 야당 대표가 아니라. 네. 개별 의원이 가도 이 정도는 만나고 네. 심지어 여기서 뭐 그 미국 전문가들, 학자들이나 네. 아니면 시민사회 단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만나도 이 정도는 만나요 가서 네. 뭐 하원 의원 정도 몇 명 만나고 거기 싱크탱크 관계자들 그리고 잘하면은 뭐 이 아태 담당 차관보 만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야당 대표가 아무 준비도 없이 가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쪽에 뭐 부통령이나 국무장관 그림자라도 한번 밟아볼까 싶어서 백악관 근처 배회하다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다가 만났던 사람 중에 최고위직이라고 자랑하는 게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에요. 그분은 연방 의원은 아니고 어디 주 무슨 상원 의원인가 주 하원 의원인가 일종의 이제 정치 원로죠. 그 사람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카페예요, 카페. 그러니까 어디 공화당 당사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의회 건물도 아니고 어디 뭐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전 측면에서도 전혀 공식성이 없는 정말 캐주얼한 네. 그런 미팅만 하고 온 거고 그런 차원에서 무슨 의미 있는 네. 외교적인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런데다가 뭐 미국 측에서 보기에 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뭐 대북관이나 이재명 정부의 이 한미 동맹에 대한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어서 결국엔 나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전달하고 네.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대접을 했겠죠. 네. 더 높은 고위층에서 대접을 해서 이런 거 좀 전달 좀 해달라. 더 공식적으로 정말 한국 정부에게 뭔가 불만을 외교 프로토콜에 어긋나게 표출하려고 했다면 장동혁을 대접을 했겠죠. 예. 누구도 모르는 아저씨 뒷모습 이런 사진 가지고 무슨 차관보라고 우기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와가지고 뭐 기자간담회 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 약간 뭐 언짢아하면서 질문이 틀렸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갔다. 근데 논리적으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갔다는 게 저게 그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어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게 거의 붕괴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파탄이 난 거 아닌가. 이른바 당내의 그 아주 네. 장동혁 측근, 뭐 김민수 이런 몇몇 제외하고는 전부 외면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게 보니까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게 2박 4일에서 8박 10일로 늘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은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루만 더 있자 뭐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미 한 차례 늘렸는데 하루 더 있자고 하니까 나머지 조정훈, 김대식, 김장현 의원이 이거는 지금 민심도 안 좋고 지금 우리가 더 남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 아니면은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 남아가지고 결국 그 차관보 만나고서는 이제 간 거잖아요. 이 갈등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씨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김장겸 씨도 그냥 언론인 출신이지만 네. 무슨 외교나 안보나 뭐 특허 아무런 관계 없는 분이고 김대식 씨도 마찬가지고 네. 조정은 의원은 월드뱅크인가 어디 근무했었지만 네. 그것도 공적 기관 미국의 외교 채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 간다면 우리 쪽에 외교 안보 채널들을 같이 대동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사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미국의 대사관.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야당 대표가 오면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에서 케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접촉을 해주고 사전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진짜로 보면 원래는 2박 4일로 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그냥 가서 IRI라는 행사에만 그냥 갔다. 그 공화당 국제공화협회인가 무슨 그거에 잠깐 참석해서 거기서 무슨 연설 하나 무슨 하고 돌아오는 걸로 돼 있었던 건데 이게 갑자기 2박 4일에서 먼저 휙 떠나면서 5박 7일로 늘어났다가 나중에 8박 10일로 늘어나는 뭐 고물줄처럼 막 늘어난 네. 거잖아요. 그리고 초청받아서 간 게 아니라 우리 돈 내고 그냥 다 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초청받으면 그쪽에서 체류비 같은 거는 다 해줘야 되지.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말로는 미국 측이 초청받았다 그러는데 미국 측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백악관인 국무부 뭐 다 그런 네. 거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 것 자체가 전혀 외교적인 프로토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정말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촌놈들이 구경하러 간 것처럼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진도 사실은 딱 관광객 포즈로 사진을 찍고. 그 뭐냐고 그게 가서 그리고 지금 그 뒤통수 그게 왜 나왔나 저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차관보 뒤통수 찍힌 뒤통수 사진. 왜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정상적인 대사관이라든가 혹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섭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다 극우 채널을 동원했을 거라고요. 무슨 뭐 극우 목사들, 그다음에 거기 무슨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뭐 고든창 뭐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야, 또 좀 만나게 해줘 우리 가서 뭐 해야 된다. 한국 가서 뭐 쉽게 광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요구해도 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미국의 공무원들은 룰이 다 있어요. 네. 로비스트한테 로비 받으면 로비 받은 거 다 적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면 다 이거 어떠어떠한 이유로 만난다는 걸 다 써야 되는데 이 사람 나온 사람은 정말 자기의 무슨 뭐 지역구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상당한 자기에게 압력을 가하니까 오케이 네. 만나는 줄게
근데 공개는 안 나 돼. 공개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걸 거예요, 아마. 아니 당연한 게 어쨌든 국무부 차관 보면은 외교관이에요. 예. 외교 담당자잖아요. 근데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이 미팅 요구, 네. 곤혹스러운 요구죠. 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왔으면 저걸 뭐 뒤통수만 찍고 공개 못하게 하고 그럴 리가 그러게요. 없어요. 다 실명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하겠죠. 그리고 외교 채널을 공식이면. 통해서는 미리 사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미리 다 어렌지가 돼요. 공항에서 갑자기 전화 받고 가고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만나려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타진을 네.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어렌지가 됐다 그래 가지고 헐레벌떡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뒤통수 사진 찍어 가지고 뭐 중대한 얘기를 나눴고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속으로 비속어로 얘기하면 구라치고 있는 거죠, 지금. 되지도 않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대한민국 그 정치권이 미국을 모릅니까? 미국에를 안 가봤습니까? 내지는 미국 당국자들을 안 만나봤습니까? 다 만나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건 없어요. 그러게요. 왜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저는 해야 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 네. 더군다나 선거와 전혀 무관한 뭐 본인들은 선거를 위해서라지만은 선거와 전혀 무관한 그럼으로써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당내에서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네. 왜냐 그러면 네. 장동혁은 이거를 제가 보기엔 선거엔 관심이 없고 선거 이후. 이후에 본인의 정치 행보에 네. 본인과 그 망상을 공유하는 망상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장동혁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 미국의 이 조야하고도 교류를 한다. 이런 뭐 고성국 씨가 당장에 네. 미국은 차기 대권 주자로 장동혁을 보고 있다 이런 걸 막 썸네일 띄워가지고 떠들잖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거 만들려고 간 겁니다. 그런 거. 네. 근데 그쪽에서 보기에도 너무 중요한 사람을 못 만나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비슷한 시기에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 자 이제 완전히 나는 이 수준이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일일이 소개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디슨 맥도웰 연방 하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자주 치는 친구. 사이. 그다음에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 뭐 계엄 선포에 대해서 비판한 미국 의원이고, 뭐 그다음에 CIA, FBI 다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이라고 있는데 DNI. 네, 국가정보국의 털시 게보드 국장을 만났다. 근데 저도 이제 본인이 번역한 책에 사인을 받았다는 건데 그 송영길 대표가 번역한 책이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책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털시 게보드 국장이 쓴 책인데 이분이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제 저쪽 공화당 쪽으로 가면서 내가 왜 민주당을 떠난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송영길 대표가 그 감옥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재밌게 읽긴 했는데 어쨌든 이 책 본인이 번역했으니까 사인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는 의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랑 좀 비교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아니,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송영길 대표 좀 아니까 네. 제가 옛날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송영길 대표가 와서 네. 그때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네, 저는 네. 개인적인 친구니까 네. 뭐 그런 당과 관계없이 만났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생각보다 미국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발이 넓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외통위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평소에 미국 쪽에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네트워킹을 상당히 많이 그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서 어느 누구도 가서 미리 사전에 무슨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네.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이전에 또 당대표도 했었고 그렇게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십수년 동안 쌓아왔던 네트워킹을 동원해서 이번에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따지면 미국과 국민의힘이 더 가깝겠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외통위라든가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 꽤 있고 네. 사전에 연락하고 조율할 수 있었을 그러면 텐데.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휙 가서 네. 2박 4일에서 5박 8일로 뭐 5박 7일로 네. 그다음에 8박 10일로 이게 고무줄처럼 막 느리면서 네. 거기 가서 갑자기 누구 좀 만나게 해주고 누구 만나게 해주고 누구 만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주 그 사전에 한 1년 전 여행 가려면 1년 전에 계약을 맺고 뭐 다 이렇게 하는 나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의사당에 가서 누구 만나게 해줘. 그러면 그래? 너 지역까지 찾아왔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절차를 전혀 모른 채 그냥 몰려가서 야 좀 만나게 해줘.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을 리도 없고 이렇게 뭐 송영길 전 대표처럼 사전 조율을 거쳐가지고 만나면 좋았을 텐데 이거 참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냥 뭐라고 얘기하기조차 좀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저분들의 또 네. 대단한 특징이에요. 심지어 오늘은 뭐 김민수 씨는 미국 가 있는 사이에 그 리얼미터 지지율이 1.4% 올랐다고 이걸 왜 올랐겠냐 이러면서 쥐들이 미국에 가 있고 한국에 없으니까 오른 거예요. 덜 보이니까. 네. 뭐 이런 인식 수준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 했군요. 네. 장도혁 대표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아마 이제 한국 대사관 지원을 좀 받았겠죠. 또 강경화 장관하고도 만났고 거기 이제 브래드 셔먼 아까 하원 의원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에요. 네. 미국 하원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교분이 있었을 거고 털시게보드도 본인 책을 번역했으니까 네. 또 지금의 한국의 여당의 전직 대표고 하니까 만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송영길 대표가 SNS에 올린 거 저도 봤는데 네.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더 짜임새가 있어요.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정 네. 더 짧게 갔는데 네. 6박 8일로 갔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게요. 아무리 지금 야당이 네. 국내 정치에서 신세가 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야당 대표의 위상이 있는데 국가 의전 서열 8인데 그 차관보 하나 누군지도 모르는 아, 야당 대표가 8이군요. 네, 누군지도 모르는 높다. 우리로 따지면 한 1급 공무원쯤 되는 거예요. 차관보가 네. 25명이나 되는 그거 만나러 가겠다고 공항까지 나왔다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뭐 되도 않는 지금 뭐 이 불하나 치고 앉아 있고 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근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냐하면 고성국 씨 같은 사람이 미국은 굉장히 시크릿한 얘기를 장동혁 대표하고 나눴고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있다. 막 이렇게 되도 않는 썸네일 가지고 선전을 해주니까 네. 아니 그 망상 공동체에서 그게 먹힌다. 유통이 되고 그게 먹히면 네. 이후에 자기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했던 첫 지시가 바로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이 이제 부산에 숙소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이제 출마를 했으니까 국민의힘은 무공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다 이거죠. 이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제 진종호 의원도 뭐 불만을 좀 제기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 뭐 현역 국회의원이 당적이 있는데 무소속을 가서 지원한다는 게 뭐 정상적은 아니죠. 해당 행위 맞죠. 네, 그거는 뭐 그 정상적은 아닌 건데, 근데 좀 웃긴 게 우리 당에서 이런 일들이 네. 지난번에도 벌어졌잖아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퀄리티, 푸짐함, 신선도, 가격까지 모두 완벽한 자연산 감성돔을 준비를 했습니다. 생선회 중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자연산 감성돔 2.2kg 내외를 횟감, 탕거리, 소스까지 모두 보내드립니다. 놀랍게도 가격은 2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회를 배송으로 주문하면 상하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철벽 포장으로 배송이 되고요. 문제가 있을 때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100% 환불 또는 재배송 보장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금어기라 먹고 싶어도 못 드시니까 지금 저렴할 때 많이 드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호텔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좀 웃긴 게 우리 당에서 이런 일들이 네. 지난번에도 벌어졌잖아요. 아니, 그 한덕수 네. 그 총리 무소속 그랬죠.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무소속 하는데 우리 당에 있는 당위원장이 가고 거기서 대변인을 안 했습니까? 네. 대변인 하면서 이 사람 막 대변하고 그랬었네. 그다음에 거기서 줄줄이 의원들이 가서 맞아. 이 사람 대선 후보로 뽑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네. 누가 찍소리나 했습니까? 해당이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네, 거기다 해당행위라고 그랬습니까? 네. 왜? 아니, 결국 우리 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도 결국 우리 편이잖아. 이런 생각인데 한동훈은 우리 편 아니야? 이겁니까? 아니, 한동훈은 그거 맞네요. 우리 당의 대표였잖아요. 네. 우리 당의 대표였고 그다음에 새벽 1시 반에 그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을 해버렸지만 만약에 가처분 신청 냈으면은 아마 100% 받아들여졌을 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말도 안 되는 제명을 당했다가 가처분 이용됐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심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당의 전 대표인데 우리가 무슨 뭐 그 홍준표 전 대표처럼 당에 대해서 해당 욕을 하거나 뭐 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돌아올 거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를 쫓아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수를 살려야 된다. 보수 재건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후보에 대해서 그걸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뭐 해당 행위라고 제명을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제명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뭐 조사를 장부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면 아니 그럼 왜 한덕수 할 때는 한덕수에 대해서 그 새벽에 그렇게 몰래 통과시켜갖고 문제된 사람들은 왜 가만 다 놔뒀습니까? 그리고 한덕수에 가서 저 대변인하고 한덕수 뽑자고 거기 가서 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왜 다 놔뒀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좀 맞지만 한덕수는 국힘에서 제명은 안 당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옛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약간 이중적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저거를 만약에 당무감사에서 징계하겠다 그러면 일종의 긁어부스럼이 되겠죠. 네. 그런데다가 지방선거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 지금 올라와 있는 징계안들 다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했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또다시 이제 징계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뭐 그 뭐랄까 당의 규율에는 맞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정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이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후보, 물론 거기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달라요. 근데 국민의힘도 공천을 하겠다 그랬고 거기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아무리 전직 당대표였지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 해당 행위죠. 근데 이게 맥락이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뭐 정동혁 대표가 한동훈에 대한 그 징계가 타당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맥락이 있는 문제인데 똑 잘라가지고 저거 지금 한동훈 지원하면 해당 행위다. 만약 저걸 징계하면 저게 본물이 터질 거예요. 네. 그럼 나도 징계해라 이러고 그냥 막 가가지고 네. 유세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선거 중에 그거 다 징계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한번 유세하지 말라고 했다가 뭐 그럼 징계해라 이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벌집을 건드리는 게 되는 거라고 잘못하면은. 네. 근데 이제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례표원이니까 제명은 못 할 거예요. 제명하면은 땡큐지. 네. 그리고 한동훈한테 오히려 우군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당원권 정지할 텐데 네. 그게 두려우면 저거 했겠어요? 하려면 해라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 징계하면 나도 해라.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다고. 거기 부산 지역에 친한계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도 그럼 나도 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이 정치력이나 당 내부의 신뢰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고 계속 윤리 열어가지고 뭐 징계 제명해야 되는데 그럼 선거 때 완전 난장판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조사해라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뭐 가만 뭐 하진 않지 이게 뭐냐면 않을까요? 제가 네. 보기엔 본인한테 쏟아지는 비난을 그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 장동혁 같아요. 대표가. 네.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이거 나를 워낙 비난을 하니까 이건 뭐 그 선방이 제일 중요하다 하듯이 다른 쪽으로 내가 김민수한테 돌려야지. 얘가 그랬다. 이렇게. 진정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좀 화살을 돌려볼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게 그 정무적 판단 자체가 우습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인데 네. 그리고 이분이 뭐 계속 걸핏하면 뭐 사퇴의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당원을 내가 당원들이 뽑은 난 당대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한동훈 쫓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당원 63%가 뽑힌 당대표를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쫓아낸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장동혁이잖아요. 본인이 그 최고위원 하다가 그만두면서 그거 그만뒀죠. 던져버림으로써 네. 그 체제가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당대표 됐어요. 네. 그런 사람이 나는 그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니까 어디 감히 나한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자유의지의 총합인데. 자유의지의 총합이니까. 맞아요. 그 표현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정말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서 그냥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